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는요, 역사상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널리 읽힌 엄청난 명저죠. 바로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사실 다들 이 책을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를 위한 실용서 혹은 권모술수 가이드북 정도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텍스트가 진짜로 우리에게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아주 날 것 그대로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군주론 제25장에 등장하는 이 충격적인 구절을 한번 보시죠. 마키아벨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거친지 단번에 느껴지시나요?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아름답고 도덕적인 렌즈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무자비한 전제는요, 이 책이 단순한 처세술 핸드북이 아니라 그 당시의 혹독한 현실을 살아내기 위한 아주 냉혹하고 현실적인 철학적 세계관이라는 걸 분명하게 설정해 줍니다. 첫 번째 섹션, 포르투나 대 비르투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운명과 인간 역량의 대결이죠. 앞서 본 그 충격적인 선언의 중심에는요,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인간의 능력 사이에 거대한 전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자기식으로 재정의해버리는데요. 여기서 비르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도덕적인 미덕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짐승 같은 힘, 용기, 그리고 한 개인이 가진 총체적인 역량을 의미해요. 반면 포르투나는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닥쳐오는 예측 불가능한 운명이나 변덕스러운 행운을 상징하죠. 즉, 비르투와 포르투나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겁니다. 여기 17세기에 루벤스가 그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갈등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동치는 행운의 여신과 그에 맞서 힘겹게 버티는 인물이 보이죠.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운의 변덕을 극복하려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라 아주 과감하고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요. 휘몰아치는 포르투나의 파도에 맞서 주도권을 쥐려면 그야말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비르투를 폭발시켜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섹션, 절박한 선물입니다. 도대체 어떤 역사적 배경이 이런 사상을 낳았을까요? 그렇다면 마키아벨리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차가운 철학을 갖게 된 걸까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1512년과 1513년의 기록인데요. 조국 피렌체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유능한 외교관 마키아벨리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하루아침에 쫓겨납니다. 그것도 모자라 반란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끔찍한 고문까지 당하게 되죠. 여러분, 군주론은 바로 그 직후에 쓰인 겁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한가운데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말이죠. 책의 맨 앞장을 보면 위대하신 로렌초 데 메디치께 바치는 헌사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이건 겉보기에만 헌사일 뿐 권력자에게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직 호소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억울하게 공직을 뺏긴 그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숱한 외교 현장의 위험 속에서 얻어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지식뿐이었거든요. 그는 이 지식을 통째로 바치면서 제발 자신을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꺼내달라고 간절히 갈망했던 겁니다. 세 번째 섹션입니다. 권력의 다양성, 본격적인 국가 통치의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죠. 자, 이제 개인적인 고난 이야기는 뒤로 하고 그가 제시하는 진짜 통치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마키아벨리는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도덕이나 뜬구름 잡는 이상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고 순수한 논리적 퍼즐로 보았습니다. 군주론의 첫 부분을 보면요, 그는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는 과감하게 빼버리고 오로지 군주국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물려받아 비교적 유지하기 쉬운 세습 군주국은 대충 넘어가고요. 남의 땅을 새로 병합한 혼합 군주국이나 맨바닥에서 새로 세워진 신생 군주국이 직면하게 되는 엄청난 위험, 그리고 그 해결책의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이 분이 또 상황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방식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군주론 4장을 보면 두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먼저 프랑스처럼 원래부터 힘을 가진 오랜 제후들이 존재하는 국가는 내부의 불만 세력을 꼬드기면 되니까 정복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무척 어렵다고 봅니다. 반대로 튀르크의 술탄처럼 왕이 철저하게 자신의 가신들만 데리고 통치하는 국가는 어떨까요? 반역자를 꼬드기기 어려우니 정복하기는 엄청나게 어렵지만 막상 한번 점령하고 나면 유지하기는 거저먹기다 라고 아주 냉철하게 분석해냅니다. 네 번째 섹션, 권력을 유지하는 기술입니다.
혼합 군주국을 다스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전력을 살펴보죠. 그렇다면 새로운 영토를 얻어낸 혼합 군주국에서는 대체 어떻게 권력을 지켜내야 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건 원문에서 발췌한 프랑스 루이 12세의 실패 목록인데요. 쉽게 말해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오답 노트 같은 겁니다. 마키아벨리는 루이 12세가 몰락한 게 절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5가지 철칙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엔 어떤 도덕적 동정심도 없습니다. 권력의 역학을 통제하지 못한 자는 필연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객관적인 계산법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는 비유가 바로 정치적 의사 이야기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적인 불안과 혼란을 결핵에 비유하는데요. 결핵이라는 병이 초기에는 진단하기는 어려워도 치료하기는 쉽지만 병이 온몸에 퍼져 나중이 되면 진단하기는 쉬워져도 치료는 아예 불가능해지잖아요. 정치도 똑같다는 겁니다. 국가 내부의 불안 요소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전에 아주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밟아버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합니다. 제5장에서는 그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거에 자유를 누리던 공화국을 점령했다면 과연 어떻게 통치해야 할까? 자, 여러분이 군주라고 생각하고 속으로 한번 답을 고민해 보시죠. 이 엄청난 난제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그가 내놓은 정답은 솔직히 좀 등골이 오싹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은 그냥 그 공화국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것이라고 차갑게 말하거든요. 왜냐고요? 한 번이라도 자유를 맛본 공화국의 시민들은 그 기억과 복수심을 절대 네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싹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권력 유지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가장 확실한 솔루션을 객관적으로 툭 던지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무장한 예언자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궁극의 비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국가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6장을 보면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게 왜 그토록 치명적이고 위험한 일인지 설명해 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옛 제도에서 이득을 쪽쪽 빨아먹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새 지도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할 겁니다. 반면에 새 제도에서 이득을 볼 사람들은 아직 확신이 없으니 그저 미적지근하게 방어만 하겠죠. 이 엄청난 열정의 불균형이 새로운 지도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상황을 단번에 이해시키는 아주 시각적인 메타포가 등장합니다. 바로 훌륭한 궁수의 전략이죠. 목표물이 너무 멀리 있을 때 뛰어난 궁수들은 자신이 진짜 맞춰야 할 표적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활시위를 당깁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군주는 모세나 큐루스 같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그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높이를 목표로 삼아야만 비로소 자신이 진짜 원하는 현실적인 타겟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유명한 명언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세나 키르스 같은 역사적 거인들은 사람들을 말로만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강력한 무력과 자신만의 압도적인 비르투를 폭발시켜서 반대파를 찍어 누르고 승리를 쟁취했죠.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그저 허망한 몽상에 불과하다는 아주 뼈 때리는 현실인식입니다. 자, 오늘 살펴본 자료의 대미를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마키아벨레가 인간의 본성과 정치를 얼마나 극단적인 현실주의의 눈으로 바라봤는지 온전히 느껴지시죠? 결국 권력이라는 건 대중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6세기에 쓰인 이 차갑고도 날카로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과연 21세기의 현대 정치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 묵직하고 강렬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